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바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이가 지금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너무 수두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탄핵을 해놓고 그 권한 대행을 또 탄핵해 버렸잖아요. 대통령 탄핵, 권한 대행 탄핵. 자, 이런 식이면요, 권한 대행의 대행을 또 탄핵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탄핵 이제 드디어 세상에 이제 완전히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 반응이, 언론이 가리키는 대로 언론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이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또 정치권도 한쪽으로 쏠려버렸었죠. 그것을 내란으로 몰아가는데 성공했잖아요. 물론 방어하려고 하는 윤 대통령 지지층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란이다, 이게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지금 시간이 한 3주쯤 지났죠.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혼전 상황으로 들어왔었죠. 이제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윤 대통령 끝났다였죠. 조기 대선 오는구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 지금은 서로 백중세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애국, 우파, 자유, 보수 진영이 길집하면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로가 지금 끝장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진짜 최후의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근곤일척,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거 진짜 성과 악의 대결로 보는 사람은 이걸 아마겟돈으로 보면 돼요. 자, 지금 말이죠, 이재명이가 너무 서두른다고 제가 했는데요, 이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 있겠죠. 그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이제 여러분이 들었을 테니까 일단 제가 건너뜁니다. 이재명은 2심 선고가 2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장 무거운 대북 송금권 관련해서도 1심이 어쩌면은 내년 상반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심 선고 이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대북 송금권은 대북 제재하고 연결되는 이슈거든요. 미국이 딱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이 조만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급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다른 건 몰라도 대북 제재를 어긴 정치인이나 그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합니다. 아주 무겁게 어떤 벌칙을 내린다. 그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습니다. 이런저런 경제적 수단 뭐를 포함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국제 형사법을 적용해서라도 뭔가를 할 수가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재명은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뭘 지금 끝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쇼부 친다 뭐 그런 주장도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근데 그런 측면도 일부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상황이 지금 6인으로 가느냐 9인으로 가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6인으로 가게 되면 지가 진다라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난리 났고요. 그리고 9인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이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9인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9인으로 간다 해도 까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 봐서는요, 9인 체제에 가서 6명을 확보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5대4 뭐 얼마든지 6대3 이게 아니고 5대4라든가 뭐 다른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대2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자신이 자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그래서 어차피 승부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계의 대한민국이 엉터리처럼 보일 겁니다. 그야말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해놓고 군한 대행을 또 금방 탄핵해버리고 또 군한 대행의 대행을 또 탄핵하고 이렇게 비치면요, 이게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구나. 계엄령이 그거 내리실 때 서방 선진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부유한 국가인데 뭔 계엄령,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이런 어떤 그런 뭐랄까 분위기가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 판단도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 뭐야, 아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아니고 그 반대쪽에 있었구만. 야당에 있었구만. 가만 보니까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힘은 국회가 갖고 있었구만.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다 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놀랍게도 부정선거가 있었구만.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취임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뿐이지 이미 조짐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바로 부정선거라든가 대북 제재라든가 뭐 그 밖에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슈들. 이것들이 그냥 수면 위로 확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가급적 1월 20일 전에 트럼프 취임일이 1월 20일입니다. 그 전에 뭔가 승부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본인의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인호 교수입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 헌법학계에서는 알아주는 분인데요. 허영 교수와 함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조금 전 국회가 행한 192표의 찬성 의결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혼동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계속된 행사에 국회가 권한 정의 심판을 제기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자, 한덕수 총리가 일단은요, 국회 결정을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정의 심판, 권한 정의 심판, 그리고 가처분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전투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헌법을 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법적으로 이재명에게는 큰 리스크입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갈수록 적어지는 거죠. 적어진다. 그래서 이재명이가요, 최근에 와서 이런 짓까지도 할 수도 있다. 만일에 6인 체제로 갈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5명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다니까. 그럼 5명은 이거 정족수가 안 되잖아.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그거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은 헌법재판소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직무 정지시킨 것처럼 뭐 이런 짓도 저지를 인간이다. 그 정도로 지금 막 가는 상황이에요. 본인도 이번에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끝난다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건 또 뭡니까? CIA 공식 오피셜 반응입니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에 동조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돕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필요시 조치를 취한다. 이것 또한요, 어마어마한 어떤 이재명에게는 부담이고 악재죠. 이재명은 천하가 다 아는 친중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친북적 어떤 인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이 트럼프 정부에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제거 대상, 척결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했고 24년째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제거를 꼭 봐주세요. 누구든 CIA에 신고할 때 꼭 중국 스파이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더 효과적입니다. 현재 CIA 신고 대란 열풍은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꿀팁까지 등장했는데 미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했던 분은 누구든 CIA에 신고할 때 꼭 중국 스파이로 의심된다라는 내용을 넣어야 효과적이랍니다. 이재명이 이런 인물로 이제 보인다라고 많은 벌써 이 신고가 들어갔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일에 자기가 이겨서 빨리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은 대통령이 되면 이제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질질 끄다가는 자칫하다가는 박살나겠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서둘러서 뭐를 결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세상 분위기는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이제 반응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던데 제가 한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공소장 내용이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계엄 모의를 하고 멀쩡한 무전기나 텔레그램 시그널을 내버려두고 오픈 카톡으로 명령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더 뻔하게 다 알려지는 그런 것으로 서로 간에 명령을 주고받았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멀쩡한 체포용 케이블 타이랑 포송줄을 갖다 버리고 그 대신 공사판에서 쓰는 힘주면 바로 풀리는 일반 케이블 타이랑 포송줄을 들고 가며 다이소에서 산 드라이버와 장도리를 든 특수부대 체포조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갔다 이건데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저들이 지어낸 뻥카, 과장, 조작, 왜곡, 날조, 선동이라는 얘기죠. 선동을 하려고 해도 좀 성의 있게 하든가 무슨 미필 털보가 쓴 업무론 그대로 김어준이죠. 받아 적는 게 검찰 공소장이냐. 자, 검찰도 이번에요. 이 사태가 윤 대통령이 복귀 쪽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여기서 아마 대참사 일어날 겁니다. 검찰 이번에 이들이 이제 진짜로 쿠데타 세력, 반역 세력, 반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검찰, 이걸 아는 경찰관들은요 벌써 몸을 사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거든. 윤 대통령 숨통이 끊기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광장에서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지지세가 모이고 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주춤하는 거야. 그리고 현재 구성도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이가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당연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또다시 이런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최상목 군한대행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기가 막힐 겁니다. 어제까지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한덕수로 바뀌었다가 그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또 최상목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또 이주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걸 보는 미국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게임 끝입니다. 이재명에게는 거대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민들 여기 젊은 친구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데요. 여기는 반윤석열 커뮤니티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게 인기글로 올라와 있어요. 윤석열이 왜 계엄을 했나 의아했는데 돌아가는 꼴 보니 윤석열은 비겁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운 용감한 대통령이었다. 윤석열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일 못하게 민주당이 탄핵 남발하고 그 민주당의 의석조차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전투표 몰표로 당선시킨 의석이면 정당성도 없는 의원들이 이재명의 선거 박탈권을 막기 위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군요. 윤석열 지지합니다. 계엄 지지합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반드시 조사하고 동조한 무리들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부정선거는 없다고 막무가내로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한 이들도 반드시 역사에 기록되고 처벌받게 될 겁니다. 이들이 오히려 내란 세력이고 반란 세력이죠. 자, 이재명이 지금 서둘러서 성급하게 뭔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만 그게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탄핵. 그동안 탄핵 22번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탄핵 또 추가해가지고 23번, 24번 이렇게 계속 숫자가 늘어납니다. 마지막에는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탄핵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인물이다. 이런 냄새가 물씬 풍긴다라는 게 10대, 20대, 30대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으면서 거대한 역풍이 이재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애국, 우파, 자유보수는 이런 식으로 대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광장에서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중앙통화를 열심히 살피고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미시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미시한 변화가. 이재명을 열심히 까더라고요. 까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까는 강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조금. 이게 뭘 말하느냐. 이상한 흐름을 그들이 느낀 거야. 미국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저거 자칫하다가는 이재명 날아가겠는데? 윤석열 살아나겠는데?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윤 대통령의 편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모든 객관적 정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혼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리한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좀만 더 화력을 집중하게 되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